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동서양 천재들의 생각법 이지성 지음 에이트싱크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길 유일한 무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다룬 에이트가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전국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집필실에 들어앉아 조용히 다음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법을 다룬 에이트싱크였다. 에이트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의 핵심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다. 그런데 이 둘은 싱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공감 능력은 나를 넘어 너와 우리의 입장에서 싱크할 때 발휘되고, 창조적 상상력의 불꽃은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싱크를 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싱크할 때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싱크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싱크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이 주제를 놓고 집필실에서 홀로 치열하게 사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내 안에서 어떤 문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얼마 뒤 나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에이트싱크의 목차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에이트싱크는 그렇게 탄생의 서막을 열었다. 소아 우울증을 앓는 아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삶이 갈기갈기 찢어진 10대, 학교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죽음을 생각하는 학생, 감정노동에 지쳐 자감을 상실한 근로자, 쪽방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난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있는 우리의 공감 어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하기 일수다. 아니, 그들이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어떨까? 인공지능도 세상의 약자들에게 우리처럼 하고 있을까? 아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의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거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물론 이는 제작자에 의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감정과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진짜 공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육체적, 심적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와 격려까지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공감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공감받고 위로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말이다. 무서운 사실이다. 무서운 사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나머지 공감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트에서 이야기하는 Little E, Little Empathy Ability를 얻기 위한 노력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공감을 학습하고 있다. 추측하건대 지금 인공지능의 공감 능력은 Little E를 넘어선 듯 하다. 물론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알파9가 바둑의 거의 모든 것을 학습한 뒤에 프로그래밍을 뛰어넘었던 것을 기억해보라. 그와 같이 공감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과학자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생물학적 원리가 적용된, 그러니까 생물 같은 피부 조직과
근육 조직을 갖추고서 인간처럼 감각을 느끼는 감성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감성 로봇에 장착될 인공지능은 심리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인간보다 더 깊이 있는 공감과 위로를 인간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말이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로봇에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나누는 의미심장한 대화가 나온다. 인간,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을까? 캔버스에 걸작을 그릴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 당신은요? 나는 이 대사를 듣고 잠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교향곡은커녕 간단한 동요조차 작곡할 수 없고 캔버스에 걸작은커녕 도화지에 아그리파 석고상조차 그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나에게는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글은 인공지능도 쓴다. 그것도 사회에 혼란과 충격을 줄 정도로 잘 써서 개발자들이 겁을 먹고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폐기할 정도다. 어디 글뿐인가 요즘 인공지능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그것도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5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그림을 그릴 정도다. 이뿐 아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발명도 한다. 그것도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기에 충분하나 법률상 특허 신청은 인간만 할 수 있기에 불허한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완전히 끝났다는 말인가? 아니다. 아직은 인공지능 작가, 작곡가, 화가, 발명가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떨까? 나는 대중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수준의 인공지능 작가, 작곡가, 화가, 발명가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대중을 감동하게 하는 인공지능 작가, 작곡가, 화가, 발명가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는 만나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에이트에서 밝혔듯이 인공지능이 그 정도의 창작을 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에 탑재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최소 500만을 돌파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볼 때 앞으로 최소 10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재 예술가들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등 다양한 정서적 불안 증세는 물론이고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까지 겪으면서 다시 말해 여러 정서적 불안 증세와 정신질환을 프로그래밍한 신경망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천재 작가, 작곡가, 화가, 발명가의 작품을 성실하게 모방, 변형, 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방, 변형, 융합의 다음 단계인 창조를 위해서 말이다. 혹시 주변에 거울이 있는가? 그렇다면 책을 잠시 덮고 거울을 보자. 누가 비치는가? 이제 손에 펜을 쥐고 책을 다시 열어보자. 그리고 방금 거울에서 본 사람의 이름을 아래 괄호에 적어보자. 이번에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어보자.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비금도 천재라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사람의 기사가 뜰 것이다. 아래 괄호에 그의 이름을 적어보자. 이제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나와 이세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답은 쉽게 나온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이세돌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바둑 천재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나와 이세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뭔가 당황스러울 것이다. 천재 바둑 국수와 나 사이의 공통점이라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이세돌을 검색해보자. 알파고가 나올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인공지능. 맞다. 인공지능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인공지능에 의한 은퇴다. 물론 시간차는 있다. 이세돌은 최근에 은퇴했지만 우리는 서서히 은퇴하게 될 것이다. 이세돌은 인공지능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상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내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바둑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바둑을 예술로 알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인공지능이다. 알파고를 만나고 인간의 한계 같은 것을 경험했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수학적 계산으로 승리하는 인공지능을 마주하면서 바둑은 예술인가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인공지능 앞에서 바둑은 흑과 백이 만드는 예술작품이 아니었다. 그저 확률 싸움에 불과했다. 이세돌의 고백은 인류의 미래다. 지금 각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분야에 침투해온 인공지능을 접하고 이세돌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니 AT에서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일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감도 더 잘하고 창조도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세돌의 고백이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더니 나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혹시라도 이렇게 푸념할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AT에서 이야기한 게 맞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공감과 창조 능력은 냉정히 말해서 가짜다. 인간의 공감과 창조를 모방, 변형, 유감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당연하다. 인공지능에게는 학습하는 능력만 있을 뿐 생각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진짜 공감과 진짜 창조는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 위에서 나온다. 물론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나를 넘어 너와 우리를 위하는,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극복하고 인류와 지구 전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위대한 무엇이다. 알파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미 만들어진 판 위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적임을,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필패함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바둑이라는 판 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둑처럼 전 인류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스마트폰에 기록한다. 전화, 문자, 앱 등을 통해서 말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두뇌는 인공지능이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학습시켜 왔다는 뜻이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샀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유튜브는 어떤 걸 봤는지 등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가? 아마도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은 100%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전화, 문자 사용 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앱 사용 내역, 인터넷 검색 내역, 유튜브 시청 내역, SNS에 올린 사진과 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스마트폰에 완벽하게 기록된, 아니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완벽하게 학습시켜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나일까?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인공지능일까? 그리고 이 질문도 던져보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하게 될 생각, 즉 나의 공감과 창조의 뿌리가 될 생각은 스마트폰 속에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 나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아니 나는 인간 고유의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인공지능이 우주 왕복선이라면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은 잘해야 쌍엽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수준 낮은 인공지능에게조차 두뇌를 빼앗긴 지 오래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쩌려고 이러는 것일까? 지금 인류는 신종 바이러스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질병이 여파로 나타난 게 비대면 문화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적인 접촉과 소통을 꺼리고 있다. 대신 인공지능이 탑재된 IT 기기를 통해 접촉하고 소통하고 있다. 학교 수업과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회의와 미팅, 회식까지도 IT 기기로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 세계의 석학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류는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로 강제 돌입했다. 인류가 코로나 이전의 비인공지능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이트에서 예측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99.997%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도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는 미래가 좀 더 일찍 시작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는 미래가 좀 더 일찍 시작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아니 인공지능은 그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생각, 즉 싱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알아야 한다. 1.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 싱크란 무엇인가? 2.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싱크는 무엇인가? 3. 평범한 사람이 싱크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실리콘밸리들의 How to Think는 무엇인가? 5.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천재들의 How to Think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홀린 듯한 상태로 써내려간 에이트 싱크의 목차는 앞에서 밝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담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이 목차를 정리한 종이를 서랍 깊은 곳에 던져 두었다. 때가 되면 이 종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나를 부르겠지. 그럼 난 이 종이를 지도 삼아서 책을 쓰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믿으면서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2015년에 출간하신 생각하는 인문학 개정판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마침 생각하는 인문학 개정판 작업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개정판 작업을 위해 생각하는 인문학 원고를 다시 파고들던 중에 생각하는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에이트 싱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본질적으로 같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는 인문학을 폐기하고 에이트 싱크를 새로 쓸 것인가? 아니면 에이트 싱크 지피를 포기할 것인가? 나는 이를 놓고 참으로 오랜 시간 고민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생각하는 인문학을 완전히 새롭게 편집해서 에이트 싱크를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 않았다. 새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정말이지 몇 달을 고생했다.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마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서 기쁘다. 부디 이 책이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대비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2020년 6월 4일 새벽에 파주 집필실에서 들어가며 그렇다. 바로 싱크다. 1597년 음력 7월 16일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규는 배를 버리고 무트로 도주하다가 한 소나무 아래에서 최후를 맞았다. 이날 조선 수군은 전멸했다. 거북선을 비롯해 160여 척에 이르는 전함이 격파됐고 1만여 명의 병사가 전사했다. 이틀 뒤인 7월 18일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의 허락을 받고 송대립, 유황, 윤성각, 방은원, 현응진, 임영립, 이원용, 이희남, 홍우공과 함께 패전지로 향했다. 백성을 위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약 한 달 뒤 삼도 수군 통제사에 복직한 이순신에게 조선 수군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배를 버리고 육지로 종군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9월 16일 이순신은 패잔병으로 구성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울돌목으로 향했다. 전날 밤 이순신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조금도 어기지 마라. 만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즉시 군율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순신이 말한 병법은 한비자와 사기열전에서 손무의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룬다고 평가한 오자병법이다. 오자병법 치병편에서 말했다. 죽음을 각오한 자는 살고 살기를 각오한 자는 죽는다. 그리고 여사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순신은 자신보다 약 2000년 일찍 태어난 오기가 쓴 병법서에 나오는 말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로 바꿨다. 그리고 이 두 문장으로 패배의식에 찌든 부하들을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전사들로 탈바꿈시켰다. 어쩌면 이순신이 23전 23승이라는 기적같은 전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병법서 중 하나인 오자병법을 활용한 덕분이 아닐까? 아니다. 이순신의 오기의 병법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손무의 병법도 뛰어넘었다. 오자병법과 손자병법 모두 적의 숫자가 아군보다 더 많으면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순신은 병력이 10배나 많은 적과 싸우는 것을 선택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은 어떻게 오기와 손무를 뛰어넘는 병법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이순신에게는 오기와 손무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결론을 사랑으로 맺은 바 있다. 내가 인문학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인문 고전 읽기 붐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바레고, 노노,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학교와 기업 등에서 인문 고전을 읽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 뉴턴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사랑이라는 바다에 한 발조차 담그지 못한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눈과 가슴에 품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내 눈동자와 가슴 속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다. 언젠가 나는 그 바다에 나 자신을 내던질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이라는 바다에 던지려는 그 순간 아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을까? 그때 옆에서 손을 맞잡고 뛰어드는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좋겠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가슴이 뛴다. 영혼이 행복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과연 내 마음속에 있구나. 고개를 끄덕여 본다.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사랑을 깨닫기 위한 생각,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 그렇다. 바로 싱크다. 1장. 지금 당신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만나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이란 무엇인지 인공지능에
주인이 되는 위대한 생각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생각은 문명적 의미의 싱크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장 앞부분의 구매 링크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책은 8에 이은 8싱크입니다. 인공지능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과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공감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생각이라. 저는 IT 개발자, 프로그래머, 코딩 전문가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보통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 즉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다 한들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한가하게 생각이나 한다고요? 에이, 설마.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당당히 인정하고 공생하는 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감과 창조성이라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사람의 진심 어린 공감보단 로봇의 학습된 공감이 더욱 효과적이라 봅니다. 아이의 칭얼거림을 무한히 받아줄 수 있는 건 엄마조차 힘드니까요. 차라리 로봇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인간다움이란, 사람다움이란 비대면의 언택트가 온택트가 되는 세상인데 코로나 덕분에 인공지능 시대가 진짜 코앞이네요. 갑자기 막연하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